안녕하십니까, 이 선생입니다. 그동안 극심하게 변화되는 시황 속에서 중장기 투자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가 5G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펀드화 시켜서 집중적인 분산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코스닥 지수의 집중적인 어떤 분산, 즉 매물출의 과정들이 좀 짙게 나왔고, 그 과정이 좀 상당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저희가 5G 펀드화된 종목 중에 일부를 좀 청산 이익 보전하는 측면에서, 이익 실현하는 측면에서 매도를 진행했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제 3개월 정도 이상 홀딩을 했었는데 성과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보시면은 어떤 종목은 150%가 넘는 종목도 있고요. 거의 60%, 70%에 도달하는 종목도 있었고, 전체가 다 수익 중인 종목의 섹터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뭐 RFHSC 같은 경우는 하이웨이 이슈가 있고 나서 바로 또 수익권에서 일단은 매도가 진행이 됐었고, 이런 종목들을 좀 전체적으로 따져고 보면은 전체 계좌 비중에서 16에서 17% 이상? 네, 이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그동안의 농사는 좀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코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장기적으로 지금 다 보유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100%가 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았던 포트폴리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다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지수의 분산,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분산이라는 개념을 오랜만에 언급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보다 증가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종가상의 위치는 어제 종가의 위치를 하회시키는 그런 날들을 체크를 하는 과정이, 즉 한마디로 이게 바로 매물출의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날을 측정해서 그 날이 하루, 이틀, 3일 단기에, 특히 이제 3에서 4주 이내에 분산 과정이 3에서 4회가 나온다면은 저희가 단기 트레이딩 하는 포지션의 종목들만 매도 관점으로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수가 꺾이면, 종목이 모여 있는 지수가 꺾이게 된다면은 아무리 성장성이 갑인 종목들이어도 70, 그리고 크게는 80%가 꺾여서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포지션에서는 사실 거의 10중 8구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이 정말 강한 종목들은 코나이 같은 종목들이죠. 이런 지수 조정 기간에는 하락폭은 짧아요. 그리고 거의 미비한 정도로 이루어지다가 다시 조금만 수급이 들어와도 크게 성장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중간에 어설프게 잘랐다가는 사실상 급성장하는 구간에 이미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좀 홀딩할 필요가 있다. 이익 성과가, 한마디로 이익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그냥 묻어두는 편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셨을 때, 저희가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5G 섹터의 그 조정이 사실상 저희가 염두했던 것보다는 더 심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다시 또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초기에 진입했을 때 그 타이밍이 좀 엇박자가 나면 좀 더 기다리면서 좀 더 시간적으로 좀 더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성과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 증시 동향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코스닥의 그 최근에 지금 분산 과정을 체크해 보니까 이날이 있었고, 그리고 이날 두 번, 그리고 3차례 거래량이 증가할 때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차례가 있었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6월 21일 날. 이 3차례 6월 21일 이후에 4차례가 발생했을 때가 6월 25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기간에 4주 이내에 3에서 4회가 충분히 일어났었고, 그 이후에 급락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확실히 나왔고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 그렇지는 않거든요. 분산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의 수급은 3천억이 넘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플러스 3천억이 넘었어요. 이게 요즘에 좀 증시가 되게 혼조세인데 이게 코스피가 왜 안 꺾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보시면 6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6월 초부터 중순 이후에도 계속 유입이 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강력하게 들어왔던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수급창은 6월 달에 그 수급 동향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외인이 플러스, 기관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왜 이렇게 디커플링이 됐느냐?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왜 이렇게 더 급락이 나오느냐? 사실상 이제 코스피 지수의 가장 큰 업황은 반도체 섹터잖아요. IT.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은 당연히 아시죠? 예, 제약 바이오 섹터의 비중이 강한데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지금 흔들리고 삐그덕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코스피 지수의 동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면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좀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조금 디커플링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방향은 좀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멈춰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코스피 방향대로 코스닥 지수도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추가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27일에 저희가 시황 부분에서 미 증시 상황을 좀 요약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미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러니까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하면서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민주당 대선 토론에서 약간 인하 이슈 부각이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자 하락하는 등의 어떤 개별 업종 영향으로 매물 출회가 되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시켰거든요. 그 영향분이 국내 증시에도 좀 어느 정도 바로 반영됐었던 부분이었어요. 26일. 그리고 27일, 28일 이 부분이 27일은 그게 이제 확실히 있었죠. HLB 시총 거의 상위주에 있는 HLB가 자회사 LSK 바이오파마 이 회사가 진행한 위암 글로벌 3상 실험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전체 생존 기간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양곤 HLB 회장이 27일에 기업 설명회를 열어서 리보세라님은 플라시보 대조군 대비 더 좋은 OS 중간값을 보였고 이는 기존에 허가받은 약물 대비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제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는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전체 생존 기간의 최종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임상 결과치로는 허가 신청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내부적인 판단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급락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27일에 하한가를 맞고 HLB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점 하한가를 또 맞는 이런 결과로 됐어요. 그래서 이번 임상 결과치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FDA와 방향성을 논의하고 그리고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이제 무진행 생존기간의 중간값은 대단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부작용도 경미한 수준으로 기존 연구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진 회장은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추가 데이터와 생존 환자를 분석해서 9월 말에 ESMO에서 다시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는 설명을 했는데 이때 어떤 좀 좋은 결과를 한번 나오길 좀 바라보기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이뿐만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여기였죠. 여기 그리고 이거죠. 매지온이 일단은 그리고 이거죠. 매지온이 27일에 급락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박동현 매지온 대표는 그 27일에 언론을 통해서 유대나필의 임상 3상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라고 이제 반응을 했는데 지난해 12월 마지막 환자 투약을 마친 임상 3상은 현재 자료를 수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소식에 매지온 그리고 신라젠도 하락을 했고 그 HLB는 아까 말씀드렸고 HLB 생명과학까지 파장이 되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런 결과가 도래하기 전에 만약에 이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보면 좀 저희의 간단한 로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락하는 주식을 있는 그대로의 그 상태를 보자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지온이 5월 말까지는 하락을 보였다가 이제 여기까지는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잠식된 게 아닌가 그래서 반등의 어떤 물꼬리를 좀 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일 이 하루 만에 이때 그 긍정적인 생각이 사실 27일 하루 만에 이 전저점을 이탈하면서까지 하락을 한다면은 이게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이거든요. 악재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과 같이 크게 피해를 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그냥 뭐 어느 정도의 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 매도를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매준뿐만 아니라 네, HLB 네, 마찬가지거든요. 66,800원 선, 적어도 65,000원 선까지의 어떤 반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추가 하락이 계속해서 짙게 이제 표출이 된다면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 이후에 어떤 뭐 결과가 좋아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같은 급락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가장 심플한 데 있습니다. 그 로직을 좀 철저하게 좀 준수해 주시면은 앞으로 그렇게 큰 피해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번 주말에 그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치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를 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또 증시 상황을 체크해 본 다음에 저희가 대표적인 어떤 포트폴리오가 이제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이제 또 예전처럼 자세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따라오셔가지고 좋은 성과 또 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전에는 1대1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카톡방에서 가능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원에 대한 어떤 법이 좀 제한이 되면서 질의응답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신에 어떤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이슈와 생각은 그래도 일방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전달을 할 수는 있어요.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답변하는 1대1 자문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회원님이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 순간에 그 부분도 저희가 그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면은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